네, 그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배울 게 뭐냐면 고등화학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화학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교재를 봤었을 때도 그렇고 고등통합과학 내용을 따졌을 때도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지금 하는 이 화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원이나 화투를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든든한 약간 기초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과를 안 가거나 화학을 안 하더라도 고등화학 파트에서 이제 고등통합과학이 1, 2, 3, 4 단원으로 나누거든요. 1, 2, 3, 4 단원. 1, 2, 3, 4 단원 나누는데 고등통합과학에서 많이 헤맵니다. 왜 많이 헤매냐면 중학과학에 대해서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이때 가서 많이 헤매요. 왜 그러냐면 이게 4개로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과학 탐구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나중에 수능이 몇 개의 과목이에요? 4개면 4개. 물화생지 이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등통합과학이 몇 개로 돼 있어요? 4개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건드리고 가요. 물화생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상단원이 화학인데 여기를 굉장히 어려웁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때 전자기 했을 때 기억나요? 그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했었을 때? 그때도 어려웠었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적용하는 단원이 여기 화학인데 이 단원에 대한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 배우면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내신 특강처럼 4주 안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몰아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유있게 보시면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3페이지부터 화학의 입자가 나오죠. 그렇죠? 일단은 뭐 물리야 뭐 제가 수업을 안 하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물리란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은 뭐냐면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물질의 변화를. 그러면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썼을 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냐면 물질이 변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 알아야지 물질을 변화를 시키든 바꾸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1단원과 2단원, 3단원까지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쓰는 이런 페트병, 나무, 플라스틱, 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에 자세하게 봤을 때 구조가 되어 있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1, 2, 3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1단원은 화학의 입자로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구성에서 가장 처음 누가 나옵니까? 원소에서 나오죠. 그렇죠? 원소. 1번 특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다 프린트니까 뭐 나는 여기다 필기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제대로 안 해도 되는데 표시를 해주세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줄에 다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라는 건 다른 성분으로 더 이상은 분해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무도 밑줄 안 긋죠? 그렇습니까? 다 긋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4명밖에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 내신 수업 각각 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수업에 들어가서 조를 짠다고 칩시다. 조를 짜서 이렇게 둘 짜고 이렇게 둘 짜면 조가 구성 멤버가 바뀌고 조가 누구랑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의 성격이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바뀌나요? 본인은 그대로죠. 그렇죠? 본인 성격과 본인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원소의 특징이고 현재까지 110여 종의 원소가 알려져 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원소의 개수 같은 거 안 물어봐요. 4번에 원소 기호는 원소를 이름을 대신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바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건데 이런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게 여러분 NA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NA? 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 있어요. 스펠링이 뭐 이렇게 나트리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화학 기호들이 뭐냐면 영어 단어로 얘를 불렀을 때 거기서 앞글자를 땁니다. 앞글자를 따요. 그래서 NA라고 부르고요. 우리 지금 휴대폰 배터리 없어서 없는 못 만드는 뭐죠? 이게 리튬입니다. 리튬에서 두 글자 딴 거면 뭐 다들 이런 식이에요. 한 글자는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앞에 하나 딴 거고 두 글자짜리는 좀 길기 때문에 두 글자 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 누구도 화학의 원소 입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희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다고요? 110여 종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화원 마스터하면 110여 종의 원소 다 외울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저도 20번 넘어가면 잘 몰라요. 저도 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개만 알면 됩니다.
20개만 아시면 되고 아마 오늘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도 암기법이 있어요. 노래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뭐가 나오냐면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 그러면 원소가 나오고 원자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냐? 이런 거예요. 원소란 건 사람이란 단어고요. 원자 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건이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원소라는 말은 원자들을 다 통틀어서 부르는 집합에 대한 단어고요. 원자는 뭐냐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화학적 특징을 가진 원소들을 찍어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원소랑 원자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탄소, 원소 이런 말은 없어요. 탄소라는 건 원소 그룹에 포함된 원자기 때문에 탄소, 원자라지 탄소 원소가 있다 하고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화학을 배울 때 특히 물리랑 차이점이 뭐냐면 공식을 응용하고 암기할 내용은 많지 않고 그런 단어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얼렁뚱땅 넘어가는 친구들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화학에서. 그래서 원자 보시면 본격적으로 배우죠. 원자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들을 띠는 전자가 분포하고 있다. 자, 바로 제가 여기에 수업 시간에 미리 시간에 들어서 그려놨습니다. 이런 느낌. 원자란 건 우리가 커다랗게 봤을 때 이런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안에 들어가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게 마이너스 전하거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원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그 유튜브나 어디 과학 관련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핵이 있고 주변에 막 이렇게 전자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실제로 이걸 이제 실제로 3D로 만들면 그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원자 핵에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들이 뭉쳐서 핵을 만들고 있고 얘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핵을 만들고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온이요. 네온 네온 원자. 그래서 네온 원자, 네. 네온 원자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네온인 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했나요? 이거 네 번째 듣는 거라서. 네? 네 번째 듣는 거라. 아, 이 책을. 예, 이 강의만 네 번째라고? 네 번째. 아, 보통 저도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한 3번 정도 보거든요. 4번이면 네, 그 주간 테스트 점수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바뀌었나요 혹시? 4번 하면서? 모든 쌤들 다 그 약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네. 자, 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해서 뭐가 나오냐면 질량과 전하량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이거 보시면 3페이지에서 유일하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질량과 전하량인데 여기도 지금 복사해서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3페이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질량과 전하량입니다. 질량은 뭐냐면 여러분 화학 처음 할 때는 질량은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세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이런 물건들도 다 무게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원소들도 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무게가 있는데 얘네가 특징인 게 있습니다. 뭐가 특징인 게 있냐면 원소의 무게를 결정하는 애는 바로 누구냐면 핵입니다. 핵만 원소의 무게를 결정하지 전자는 원소의 무게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자란 건 원자에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거나 아주 훌륭한 일을 해서 옷에 뭐가 바뀝니까? 훈장이나 배지 같은 게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훈장이나 배지 같은 거 몇 개 박았다고 몸무게가 변하나요? 제가 100kg가 넘는데? 안 변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전자는 원자에서 얘가 반응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아니면 얘가 전자의 배열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띌지 그 원자의 성질만 띠게 하는 거지 성질을 결정하는 것 뿐이지 무게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게는 뭐예요? 이런 배지 같은 것들이 아니라 가운데 핵입니다. 핵에 중성자가 몇 개 들어가 있고 양성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가 질량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얘 무게를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제 몸에 앉은 이런 분필가루 무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원자 무게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분량이. 그 다음에 전하량 나오죠. 그렇죠?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 크기를 갖고 부호는 반대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자를 제가 마이너스를 그렸고 양성자를 플러스로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전하량은 같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으면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양성자가 딱 하나만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무겁고 핵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엄청나게 큰 플러스를 띌 것 같지만 사실 얘는 무게가 가벼워도 얘랑 전하량은 1대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원소 원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핵에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가 이렇게 도는 모습이 수소의 모습이에요. 얘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중성자가 없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수소를 쓸 때 일반적인 수소는 그냥 이렇게 쓰지 우리가 산량기할 때 쓰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왜 이렇게 안 쓰냐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왜 안 써요? 양성자가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그거에 전하량에 상응하는 전자가 하나가 달렸기 때문에 그냥 수소 중성이라고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무거운 게 하나가 있고 이게 있는데도 얘네 둘이 이렇게 쌤쌤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량은 1대1이지만 무게는 얘네가 훨씬 무겁다. 이게 그 두 줄에 적혀 있는 걸 한 줄로 압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원자에게 양성자와 중성자는 둘 다 1.67 마이너스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맞나요 이게? 엄청 적은. 엄청 가벼운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10의 마이너스 공이 몇 개입니까? 쭉 나와 엄청 가벼운 건데 이게 전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9.11이죠.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9고 앞 글자가 1이고 뭐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랑 얘는 몇 배예요? 지금 거의 다 10의 10의 마이너스 그렇죠. 10의 거의 한 4승배 정도 됩니다. 10의 4승배 정도면 무슨 말이냐면 10만 배. 만배예요. 네. 만 배. 네, 괜찮습니다. 뭐 그 올림까지 따지면 10만 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g짜리 물질이 있을 때 1000배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 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1000g이 1톤이에요. 1kg. 그러면 10kg짜리. 1g짜리랑 10kg짜리의 무게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라고 해서 여러분 3번의 맨 아래쪽은 뭐냐면 여러분이 화학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화학하는 사람들이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규칙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 비율을 이렇게 써놓고 숫자가 여기 하나 붙고 또 여기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건 뭐라고 나왔냐면 질량수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아래쪽은 뭐라고 나와있나요? 여러분? 원자 번호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제 말이 납득이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자는 매우 가벼워요. 매우 작고 가볍고 소중한데 얘네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물질이랑 만나서 반응을 어떻게 할지 얼마나 반응할지를 전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거죠. 사람이랑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성격을 평가하는 전자는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겁니다. 원자 번호란 건 곧 뭐냐면 양성자 개수를 말해요. 양성자 개수. 양성자 개수를 말하는데 원자 번호가 이 원자의 특징과 성격을 나타냅니다. 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아무것도 안 한 기본 상태면 얘네랑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알면 걔가 전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전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이 단어를 배우고 나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전자 배치를 알면 이게 반응을 어떻게 하겠구나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한테 여러분 뭐와 같은 느낌이에요? 원자 번호? 여러분들 아직 없죠? 곧 생기지 않나요? 주민번호 같은 거 하나 보시면 돼요. 주민번호. 08. 주민번호.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남자가 3이고 여자가 4라면서요? 2000년생 이후. 그렇죠. 저는 1입니다. 1. 1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게 이 교무실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상사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 찍고 있는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질량수는 뭐냐면 질량을 결정하는 이 원자의 질량이 얼마인지 따져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적은 양성자 번호뿐만 아니라 뭐도 적어야 돼요? 중성자 번호 적어야겠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 강의를 4번 수강한 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가 24시고 여기가 12이면
그러니까 12입니다. 제가 숫자 좀 이상하게 썼는데. 그러면 얘가 가진 중성자의 수는 얼마일까요? 12. 저 12죠. 그렇죠? 12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가 12개고 얘는 기본 상태 여기 전하가 안 써 있으면 0이라는 말인데 이 전하가 얼마일까요?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전자 몇 개 있을까요? 12개. 그렇죠. 전자 12개 있겠죠. 전자가 12개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양성자가 12개, 중성자가 12개 있으니까 양성자랑 매치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24개, 왜 24개라고 생각했어요? 합해서 자, 여러분, 원자 번호는 전자의 개수이자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전자의 개수이자 양성자의 개수. 그 다음에 질량수는 뭐냐면 중성자의 번호와 양성자의 번호를 합한 값이에요. 합한 값. 그러니까 얘가 24시고 여기가 12개라는 건 전자 12개, 양성자 12개. 양성자가 12개면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24개니까 중성자는 12개. 라고 해서 위거리가 12개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칙은 금방금방 익힙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라는 파트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 테니까 지금 듣는 거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4번 4페이지로 넘어가서 한숨 쉬지 마시고 4페이지로 넘어가서 동위원소가 나옵니다. 동위원소. 여러분 동위원소 들어봤나요? 동위원소? 동위원소 안 들어봤겠죠? 동위원소란 건 뭐냐면 양성자 개수가 같아요. 뭔 소리야? 같다니. 그럼 같은 건가? 그게 아니라 뭐가 다르냐면 중성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수소가 나와 있죠. 그렇죠? 수소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수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에다가 동위원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하나 돌겠죠. 왜 하나 돌아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동위원소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야 되는데 빼거나 더해야 되는데 얘는 애초에 중성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자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중성자를 하나 붙여주면.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중수소라고 나와요. 중수소. 중수소는 왜 이름이 중수소예요?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수소. 그래서 중수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똑같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 붙고 거기 하나 더 붙었으니까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삼중수소라고 해요. 왜냐면 핵에 3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바깥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하나고 양성자도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성자만 달라붙어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얘랑 얘랑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중성자만 더 붙었어요. 아까 제가 원소에서 핵에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뭘 결정한다고 했죠? 원소에서? 질량. 그렇죠. 질량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중성자가 하나씩 더 붙었죠. 그럼 얘가 뭐가 다를까요? 질량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질량을 얘랑 얘 각각의 질량은 똑같이 중요하고 무거운데 1이고 둘이 같거든요. 앞에 나와 있어요. 책에.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은 같습니다. 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무겁지만 그러면 얘의 질량은 1이라고 하면 얘는 1짜리 수소인데 얘는 몇 짜리 수소예요? 2짜리 수소일 거고요. 얘는 몇 짜리 수소입니까? 얘는 3짜리 수소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지금 너무 급하게 나가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다가 쓰는지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어디다 쓰냐면 얘네가 1, 2, 3인데 사실상 얘네가 워낙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크게 막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고 이거 어디다 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수업이 끝나고 담배 하도 펴가지고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 어떤 조직에 암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중수소나 무게가 다른 수소가 들어있는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해서 아주 미세한 무게 차이도 걸러낼 수 있는 원심 분리 같은 데 돌리면 얘네의 무게 차이가 그 원심 분리에서 갈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물에서 아주 세밀한 무게를 구별해내고 그걸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찾아낼 때 보통 이걸 써요. 이게 이제 동위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DNA 구조를 밝혀낸 게 질소는 보통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14개인데 어떤 질소가 있냐면 양성자 14개, 중성자 15개짜리 질소가 있어. 이걸 15N, 14N이라고 하는데 얘네를 가지고 판별해낸 게 여러분들 DNA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봤냐면 동위원소까지 봤죠. 동위원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온이 나옵니다. 이온. 여러분 내신 잘 봤나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몇 명은 전화를 해서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잘 봤던데요 보니까 보통 그 물체 운동이었나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운동이랑 네. 그 날씨랑 누나야. 누나 안구라고 이제 다음 학기 때 여러분 2학기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생식과 유전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륜과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별과 우주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일과 에너지 전환은 여러분 물체 운동에서 빌드업이 들어간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진화한 게 일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고 싶으면 방학 때 한 번은 물체 운동을 복습을 하는 게 좋고 생식과 유전은 그 눈알이랑 그 귀랑 한 거 있죠, 그렇죠? 그거의 연장선인데 그거랑 겹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새로 배우는 생물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잘 따라가시면서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 물체 운동. 물체 운동 파트가 다음날 이제 다음 학기 때 학교를 갔는데 안 배운 것만 못한 만큼 다 잊어버리면 여기서 매우 고생을 합니다. 매우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 복습을 하시고 그냥 별과 우주는 복습을 해도 어차피 어렵고 다 까먹기 때문에 얘만 복습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채무 그 친구 지금 40초. 아, 네. 그 절반 찍었다고. 자, 다음 학기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일단은 이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원자의 핵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 전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뭐 전자가 많으면 전자가 이제 어떤 반응을 결정을 하는 거고 원소 기호를 썼을 때 어떻게 나타낸다 이런 다양한 규칙들을 배우고 있어요. 규칙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원부터 뭘 배울 거냐면 얘네를 반응을 시키고 얘네 구조를 좀 변형을 시켜 보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 변형이 뭐였었냐면 핵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중성자를 더 넣거나 중성자를 더 빼서 얘 무게를 바꿔봤고요. 하지만 성질은 변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양성자들의 개수가 고정이 됐을 때 전자의 개수들이 고정이 되니까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중성자의 개수를 바꿔서 얘네 무게를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바꿔야 되냐면 당연히 핵에 들어있던 중성자를 바꿔봤으니까 이번에 뭘 건드려요? 전자를 건드려 봐야겠죠. 선생님 그러면 양성자는 안 건드리나요? 네, 양성자를 건드리는 건 여기서 안 배워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중성자와 전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핵분열 반응, 이런 물리에서 현대물리 파트에서 배우는 핵분열 반응이 아니면 양성자가 보통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중성자가 바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뭔지 아나요? 네. 이게 뭐죠? 원자. 헬륨이죠. 헬륨인데 이 수소 다음 번호에 있는 헬륨인데 여기서 헬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헬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원래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라서 중성인데 이게 뭘로 바뀝니까? 헬륨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로. 왜냐하면 플러스가 2개인데 마이너스 하나니까 쌤 사라지고 얘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여기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간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중성에서 전하가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양기 할 때 수소 양이온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놓는 게 산이다, 이걸 내놓는 게 산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가 원자를 배우고 나면 산양기를 할 때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아 이거 구조 그릴 줄 알아요 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아니면 실제로 뭐 이 궤도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래 기본 수소가 여기에 전자가 붙어 있는 건데 이거를 떼버리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쌤쌤 돼서 여기 사라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플러스 하나 남아서 수소에서 이렇게 수소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온이에요. 이온. 수소 양이온은 네. 전자가 없는 거예요. 전자가 없는 겁니다. 전자가 아예 없어요. 원자 핵에서 양성자만 있는 게 수소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이라는 건 곧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원소가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원자가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이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전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억지로 전자를 하나 쑤셔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수소 뭐가 될까요? 수소 뭐가 될까요? 수소 마이너스. 그렇죠. 수소 음이온이 되겠죠. 음이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은 전하가 정해진 건 없고 원래 내가 가질 수 있는 원자에게 전하에 의해서 원래 내가 가질 수 있는 전자에서 얼만큼 얻었냐 이런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죠? 왜 웃는 거지? 아니 내가 자꾸 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또 문제 다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분자로 갑시다. 분자. 원자랑 분자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럼 4번 수업 들으면서 이거 주기율표도 어느 정도 외웠겠네요. 수엘립의 분산질성 이거 다 외웠겠네요. 여러분 참고로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 안 나오고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고 주기율표를 암기할 건데 사실 주기율표는 별게 아닌 게 110개를 그냥 냅다 외운다기보다는 후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특징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번호를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지금 핀거 그거 맞습니다. 거기서 110까지 쭉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만 아시면 되냐면 칼슘 칼륨 보이시죠? 20번 아니 20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저도 20번까지만 공부를 했고 20번까지만 해도 파워나2 보는데 충분합니다. 어디 나와 있? 페이지 여기 없죠? 책에 있어요. 책에 맨 뒤에 있나 보네요. 프린트 보시면 넘겨가기 이번 주 과제까지 넘겨. 주기율표. 여기 20번까지만 칼슘, 칼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만 집중해서 4페이지에 분자 해봅시다. 분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 원소의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냐면 원자가 있었죠. 그렇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로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였어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였는데 얘가 원자가 혼자 다니면서 어떤 물질을 구성하거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혼자인 경우는 거의 없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원자끼리 짝을 짓거나 결합을 해서 얘가 뭘 형성하냐면 분자를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보통 분자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분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이어야지 성질을 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자의 정의가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띠는 기본 단위가 분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친구? 왜 그래요? 우리 4번 이건희 친구 왜 그래요? 분자는 자, 보시면 한 명은 일로 옵시다. 원자가 각각의 성질을 띌 수 있지만 얘네가 혼자 있지 않고 보통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물질들은 분자 형태로 있어서 혼자 애초에 안 다니니까 얘네의 성질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못 따지고 보통 다 분자 형태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의 성질을 따졌을 때 그건 어떤 성질이에요? 이걸 이루는 분자의 성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분자로 존재하는 화합물,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NaCl 결정은 NaCl은 이온식이라서 자, 보세요.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도 혼자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이 맞춰져서 연속적으로 쭉 결합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얘네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NA가 보통 플러스를 띄고 CL이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얘네가 전화적인 끌림에 의해서 쭉 같은 비율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애들 누구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 얘도 NA랑 CL이 붙어 있는 건데 왜 분자라고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NA와 CL은 단체로 한꺼번에 쭉 있을 때 일정한 비율을 맞춰서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지 얘네 둘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얘네 둘만 놔두면 보통 결합이 끊어집니다. 결합이 끊어지고 단체로 쭉 있을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이온 결합 화합물은 특징이 뭐냐면 암모니아는 화학식을 어떻게 써요? NH3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에서 NaCl 결정은 NaCl이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닌데 얘네 어떻게 써있냐면 비율로 1대1로 써있지 얘네가 몇 개? 40개, 40개 이렇게 숫자가 써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구별하기 방법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이온 결합 화합물들을 지금 나온 것처럼 NaCl이랑 교재에 또 뭐 나와 있죠? MgO가 나와 있죠. 그렇죠? MgO. 산화 마그네슘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하나씩 둘씩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분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외울 때. 그래서 암모니아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가 결합이 돼 있죠. 그렇죠? 이 형태가 암모니아 형태. 그 아래쪽에 메탄이 나왔죠. 메탄. 그럼 메탄 들어갔나요? 메탄? 네. 그렇죠. 그럼 메탄 말고 뭘 들어갔을 거냐면 부탄은 들어갔겠죠. 그렇죠? 부탄. 부탄은 뭐냐면 이 CH4가 4개가 쭉 일렬로 연결된 게 부탄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고깃집에서는 부탄가스에 들어가는 가스가 이거고요. 그거보다 간단한 형태인 메테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한 상태입니다. 얘네는 탄소가 하나 있으면 수소가 막 여러 개 붙어있고 막 이런 식으로 비율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어디 이렇게 문명이랑 잘 안 닿아 있는 원주민 같은 데 사는 데 보면 그 엄마 아빠들이 여러 명 있고 아이들을 같이 한꺼번에 풀어놓고 키우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아빠 하나에 엄마가 4명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단원자, 분자라고 나와 있어요.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가 18쪽이라고 써놓으세요. 18쪽. 단원자, 분자 옆에다가 18쪽이라고 쓰세요. 이거 어차피 주기율표 하고 나서 보는 게 편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차피 해봤자 이게 뭔 소린가?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단원자, 분자란 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자들은 혼자 안 다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자기랑 똑같은 애랑 결합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지랑 다른 놈이랑 또 결합을 하고 분자를 이루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의 성질을 파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난 애들은 거의 다 분자라 했는데 특이하게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물질들은 결합이 필요 없이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게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비활성 기체라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봤나요? 네. 아래 정도 있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하고 돌아와서 단원자 분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많이 웃기죠. 단원자 분자? 분자란 건 원자끼리 결합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데 분자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 혼자서도 분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성질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단원자 분자라고 부르는데요. 얘네가 누구냐면 비활성 기체. 이 비활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활성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얘는 그 누가 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죠. 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결합을 안 하고 혼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니요 이 말 안 할게요. 비활성 기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원자 분자는 이 말을 굳이 이걸 나눌 필요 없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이원자는 뭐냐면 원자가 2개로 이루어진 애들. 여러분 NaCl은 이원자 분자일까요? 아니죠. 얘는 분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이온결합 화합물이었지 분자가 아니었습니다. NaCl은 원자 2개로 구성된 게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면 여러분들 3년기에서 배웠던 HCl 얘는 이원자 분자일까요? 네. 맞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자가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 그럼 헷갈리게 암모니아는 NH3인데 이건 이원자 분자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이거 몇 개의 원자로 돼 있어요? 네. 네. 4개로 돼 있죠. 그렇죠?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종류를 따지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원자 분자 나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자들이 다원자 분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이제 원자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10분 쉬었다가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